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 제도, 채무 조정과 회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고금리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겪으며 빚을 갚기 어려워하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의 경우 기업 회생과 개인 회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업 회생 제도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모든 부채를 동결해주고 대폭적인 탕감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확인 가능한 수입이 있고 개인 채무자라면 이용 가능한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내에 채무를 상환하며 원금의 최대 9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있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는 긴 시간 법정에 드나들면서 버티기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도는 각각 특징을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늪에 빠져 고민이라면 채무조정과 개인 회생 절차 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요. 구제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각 제도의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라면 채무의 발생 원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 간 채무까지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개인 파산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 감면, 채무 감면, 분할 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보다 분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 도중 변제금이 부담되어 다시 개인 회생을 알아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개인에게 맞는 구제 방안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생과 채무조정 등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억해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개인 회생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어떠한 법률 대리인이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 탕감률이나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 사건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채무 탕감 제도,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동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채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는지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득이나 채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변제 계획안을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 변제 계획안은 향후 가용소득 중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상 신청서와 함께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준비하지 못하셔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무가 있는 분들은 일단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계속 그냥 혼자 뭘 해보려고 하고 자꾸 피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회생에 있어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을 텐데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있다면요? 한 가족이 친하게 지낸 지인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카드 사용 대가로 카드 사용 대금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카드 깡이 아니라는 지인의 말만 믿고 그 가족분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카드 대금 결제도 잘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해서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결국 그 지인은 카드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가족분들이 순식간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가족분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 그 지인은 결국 가족분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에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친하고 믿었던 사람이 입힌 금전적 피해로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셨는데 상담 내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정동혁 변호사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앞으로?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워낙 개인 부채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채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신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저 또한 그런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좀 분담할 수 있는 저 나름의 또 전문성을 갖춰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동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